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텍스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실습했었던 거는 오픈GL 컨텍스트를 초기화를 해서 거기에 이제 버텍스 버퍼에다가 어떤 정점의 위치 정보 그리고 색상 정보까지 집어넣는 것까지 해봤죠. 그렇게 정점에 대한 정보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래머블 쉐이더 버텍스 쉐이더랑 프래그먼트 쉐이더 두 개를 연결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단색 사각형이랑 그리고 컬러가 입혀져 있는 사각형, 그 각각의 버텍스마다 다른 색상을 입혀가지고 사각형을 그리는 것까지 해봤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직까지 뭐 어떤 게임이나 우리가 흔히 봤었던 뭔가 3D 그래픽 쪽의 어떤 그 좀 디테일한 그 3D 오브젝트를 표현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알아볼 이 텍스처 테크닉, 텍스처 매핑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디테일한 3D 오브젝트의 묘사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를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그래서 텍스처라는 것은 버텍스에 컬러를 지정하는 방법만으로 그럴싸한 3D 물체를 표현하기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게 너무 많은 수의 버텍스가 필요할 거라고 제가 이렇게 단서를 달았는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걸 그냥 말만 가지고 이렇게 쓰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를테면은 우리가 3D 그래픽에서 요런 그 이미지랑 비스무리한, 요런 이미지랑 비스무리한 체크 무늬를 저번 시간에 했었던 방식 마냥 만들어 내본다고 하죠. 그러니까는 여기 각각의 이쪽에 부분들이 어떤 버텍스가 돼가지고 그 버텍스별로 이렇게 컬러를 지정을 하면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그렸었던 그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런 체크 무늬를 만드는 것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걸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저는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을 3D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데모를 해드릴 건데, 블렌더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blender.org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그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무료로 쓸 수 있는 3D 어서링 도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미디어 쪽이나 그런 쪽을 전공을 하셨다면은 3D 프로그램 중에 익히 들어봤을 프로그램인 3D 스튜디오 맥스, 그리고 마야, 그리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뭐 소프트 이미지 등등의, 그리고 모델링 쪽을 내가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G브러쉬, 이런 프로그램들을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블렌더라는 프로그램이 이제는 우리나라 안에도 조금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얘는 오픈 소스거든요. 오픈 소스라서 그냥 받아가지고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툴이고요.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맥스랑 마야는 다 좋은데 용량이 너무 크고, 그리고 버전별로 이렇게 호환성 같은 것들이 맞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무 비싸거든요. 한 달에 뭐 한 14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서브스크립션 비용을 내야지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블렌더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무료고 거의 대부분의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영상도 블렌더를 이용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도비 툴을 제가 따로 구입을 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블렌더 화면을 한번 볼게요. 어떤 형태인지를 보시면은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3D 프로그램 쪽에 그 관심이 있다면은 보셨을 뭔가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그런 툴이죠. 여기에서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이 체크무늬, 이거를 버텍스를 잘 쪼개가지고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플레인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에디팅을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좀 잘게 쪼개고, 그리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면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면에다가 뭔가 색상을 입힐 건데,
면에 색상을 입히기 위해서 여기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고, 이거는 네, 하얀색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하얀색으로 입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을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네, 선택을 해서 새로운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고, 여기에 이제 한 회색을 지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사인을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회색, 네, 회색으로 입혀지고, 또 이렇게 비스무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또 어사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네, 에디팅 모드를 끄면은 어때요? 좀 비스무리한 형태의 사각형의 체크 무늬가 입혀진 그런 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죠. 색상이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으니까 네, 이렇게 색상을 좀 조절을 해보고, 네,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의 체크무늬 사각형을 그리는데 지금 몇 개의 점들이 필요한 상태가 된 거죠. 이게 버텍스의 개수를 이렇게 따져 보면은 네, 너무 많은 수의 버텍스를 생성을 해야 됐고, 그리고 그 버텍스마다 뭐 필요한 정보들 같은 것들이 어떤 그 버텍스의 위치 플러스 버텍스의 컬러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돼 가지고 상당히 비효율적이에요. 예, 비효율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이렇게 플레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 여기에다가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그 이미지를 그냥 입히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베이스 컬러가 되는 부분, 이 머티리얼을 어사인을 한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와 가지고 그냥 입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하면 자, 얘는 점의 개수가 지금 몇 개야? 지금 네, 통계 값이 어디에서 보는지를 제가 까먹었는데 좋게 한 100개 이상이 되는 그런 버텍스로 구성되어 있는 거. 반면에 이쪽은 점이 딱 하나, 둘, 셋, 넷, 4개 필요하고, 그리고 이미지 한 장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얘를 체크무늬를 들어가지고 제가 재현을 할 수 있었을 뿐이지, 만약에 뭐 사람 얼굴 같은 거를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은 뭐 어마무시한 숫자의 버텍스가 필요할 수 있겠죠. 뭔가 디테일을 막 따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예,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이 사각형 안에다가 방금 전에 요 이미지를 그대로 입힐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면 어떨까. 예,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버텍스의 위치와 컬러만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디테일을 이렇게 텍스처, 예, 이런 형태로 입혀질 수 있는 형태의 이미지를 텍스처로 그럽니다. 그래서 텍스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훨씬 더 디테일한 그 오브젝트에 굉장히 디테일한 면을 스티커 입히듯이, 예, 오브젝트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입히듯이 편안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좀 더 쉬운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원의 관점에서도 이쪽 같은 경우에는 버텍스의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버텍스 버퍼 안에 들어가는 버텍스의 개수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이제 성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버텍스가 4개뿐이 없으니까 훨씬 더 그 저렴하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예, 텍스처라는 거는, 이 아이디어는 면에다가 이미지로 된 스티커를 입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저렴한 방식으로 고품질의 렌더링 결과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텍스처 매핑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네, 여기 위키피디아에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텍스처 매핑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거 한번 읽어볼까요?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분야의 분자가 빠졌네요. 가상의 3D 물체의 표면에 세부적인 질감의 묘사를 하거나 색을 칠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은 텍스처 매핑과 그러니까 텍스처와 텍스처를 3D 오브젝트에다가 어떤 식으로 입히는지에 대한 이런 묘사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각각의 버텍스 좌표가 3D 포지션 외에 텍스처 좌표라는 가상의 좌표를 하나 더 갖는데, 그 가상의 좌표가 2D 이미지 상에서 어떤 부분에 스티커를 입힐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가지고 3D 오브젝트에다가 스티커를 입히면은 이런 식으로 집 오브젝트 같은 것도 한 장의 텍스처에다가 이렇게 입힐 수 있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게임뿐만 아니라 거의 그래픽스, 3D 그래픽스 쪽의 기술을 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이 텍스처 매핑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담으로 쭉 읽어보시면은, 그리고 에드윈 캔머리 74년 박사학위 학위 논문에서 처음 쓰기 시작했다라고 여기 있는데, 이 에드윈 캔머리 누구냐? 픽사의 사장님입니다. 네. 이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아주 옛날에 만들었었던 픽사의 애니메이션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뭐 렌더맨이니, 뭐 아니면은 텍스처 매핑이니, 아니면은 뭐 그 캔멀럼 커브를 이용한 인터폴레이션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하는, 그러니까 초기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네. 현재도 아마 픽사 사장으로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네, 텍스처로 일단 사용할 이미지를 다운을 받겠습니다. 요거 링크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미지가 나올 거거든요.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지고 우리 프로젝트 오픈GL 언더바 이그젬플 안에 이미지스라는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젝트 안에도 이제 네, 이미지 월, 네, 요렇게 파일이 들어오겠죠. 네, 클릭해 보면은 다행히도 VS 코드 안에도 이렇게 이미지 뷰어가 구현이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하시고요. 네. 네, 다운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본격적으로 텍스처를 우리가 원하는 오브젝트에다가 입히기 전에 텍스처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이미지를 텍스처로 사용해서 삼각형 채우기를 했을 때 이렇게 삼각형을 입힌 건데, 네, 이거를 지금 바로 실습을 해볼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얘는 사각형인데 얘는 왜 삼각형으로 나왔는가 하는 거를 그냥 부연 설명하자면은, 이쪽의 좌표는 그 3D 공간상의 좌표일 뿐이고, 얘네들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텍스처 맵의 텍스처 코디네이트라고 부르는 텍스처 좌표는 요 가상의 그 이미지 좌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텍스처 좌표의 값은 0에서 1 사이에 노멀라이징 된 좌표계를 이용해요. 좌측 하단이 0,0이고 우측 상단이 1,1입니다. 그래서 0,0의 첫 번째 좌표의 좌표, 텍스트 좌표는 0,0이고 여기는 1,0이고 여기는 0.5,1 뭐 그런 식으로 적용을 시키면은 이런 형태의 삼각형에다가 그 텍스처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미지의 좌하단 지점이 원점임을 일단 주의하시고, 왜냐면은 이미지들은 대부분 좌측 상단이 0,0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이쪽 축으로 X, 이쪽으로 Y 그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그런 이미지 관련한 편집 도구 같은 것들을 써보셨다면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가 0,0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오픈GL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좌하단이 0,0이다 라는 거를 기억만 해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이미지가 만약에 거꾸로 나온다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이게 어떤 부분을 잘못했는지 알겠구나 하는 거를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이미지만 가지고 보면은 감이 잘 안 오기 때문에 다시 이제 블렌더로 넘어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텍스처 좌표를 어떤 식으로 고치는지. 네, 블렌더에서는 일단 얘는 날리고 요 부분을 네, 여기에 이제 텍스처 에디터를 여기에 네, 이렇게 갖고 와 보겠습니다. 텍스처 에디터를 이렇게
그 체크 이미지가 이렇게 우리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텍스처 좌표를 한번 건드려 볼게요. 네. 만약에 이 점이랑 아이고. 네, 이 점이랑 여기 있는 점이랑 여기 있는 점이랑 같은 점이에요. 근데 얘의 3D 위치는 여기 있고 얘의 텍스처 좌표는 여기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좌표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어때요? 요 삼각형 부분을 여기 오려 가지고 이쪽에다가 입힌 거죠. 이쪽에다가. 네. 이거를 좀 더 잘 보려면 트라이앵귤레이션 된 오브젝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트라이앵귤레이트 페이스. 네, 이렇게.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삼각형이 있죠. 이렇게. 요 삼각형 하나가 여기 텍스처 좌표에서는 요런 삼각형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좌표를 이렇게 움직이면은 지금 네. 지금 요 삼각형 안에 들어있는 요 이미지를 잘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딱 붙인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쪽에 다 선택해 가지고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렇게 이쪽에 삼각형을 오려 가지고 요걸 오려서 이쪽에다 이렇게 붙인다. 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텍스처 좌표는 정점당 이렇게 하나씩 존재하게끔 지금 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갖다 붙이면은 연결까지 이렇게 시킬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정점당 텍스처 좌표도 하나씩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정점 하나의 텍스처 코디네이트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을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텍스처는 어디 거를 갖다 붙이느냐 하면은 그 정점에마다 설정되어 있는 텍스처 코디네이트이 만들어내는 삼각형의 그 면을 이렇게 잘 띄워 가지고 여기다가 입힌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 텍스처가 삼각형에 입혀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텍스처 좌표는 정점의 위치 말고 텍스처 코디네이트 형태로 해가지고 버텍스 어트리뷰트 형태로 우리가 여태까지 버텍스 어트리뷰트로 정점의 위치 그러니까 포지션 값 그리고 우리가 색상이 서로 다른 그 정점 4개를 이렇게 찍어 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부드럽게 그라데이션 된 그런 사각형을 그려봤었는데 그런 것처럼 버텍스의 컬러도 어트리뷰트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버텍스 어트리뷰트에 텍스처 좌표란 놈을 하나 더 입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버텍스 버퍼에 입력이 됩니다. 네, 버텍스 어트리뷰트면 버텍스 그 쉐이더에 입력이 되겠죠. 네, 버텍스 쉐이더에 입력이 되면 그러면은 그 아웃풋으로 나오는 값은 프래그먼트 쉐이더로 들어가기 전에 레스터라이제이션 과정에서 이렇게 픽셀별로 텍스처 좌표가 어딘지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러면은 그 레스터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친 각각의 픽셀들이 이제 버텍스의 위치 그리고 텍스처 좌표 이렇게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은 해당 텍스처 좌표에 대한 픽셀 값은 어디에서 가져오면 되느냐 하는 거를 텍스처에서부터 얻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프래그먼트 쉐이더 쪽에서 해요.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텍스처 좌표를 바탕으로 텍스처 이미지의 색상 값을 하나 딱 가지고 오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 사이즈는 어차피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사진을 한 장 찍는다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 1920, 1080 넘어서 뭐 3840, 뭐 4K 사진을 찍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픈GL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텍스처들은 보통 뭐 512 by 512, 1024 by 1024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의 가로 세로의 사이즈가 2의 지수승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텍스처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 사이즈가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막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큰 이미지를 집어 넣을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을 이렇게 사이즈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미지가 너무 작을 때랑 이미지가 너무 클 때랑 그리고 그 이미지가 작은데 그거를 실제로 렌더링 했을 때 확대됐을 때
그리고 이미지가 너무 큰데 그게 축소됐을 때 그런 경우에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가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나중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어쨌든 여기에 그 프래그먼트 쉐이더에서 이제 픽셀의 값을 실제로 갖고 오는데, 갖고 오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옵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일단 텍스처 좌표가 0에서 1 사이의 값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0,0이 이미지의 좌하단이고 1,1이 이미지의 우측 상단이에요. 그런데 그 이외의 값을 쓸 수도 있어요. 네. 만약에 0보다 작은 값을 쓰면 어떻게 되고 1보다 큰 값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옵션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기에 GL 리핏이라는 옵션을 주면은 이렇게 그 이미지를 타일링하는 그런 효과가 나와요. 네. 이렇게 이미지가 만약에 마이너스 0.5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0.5라는 좌표는 0에서부터 뒤로 0.5만큼 움직인 거니까 그냥 0.5의 좌표를 쓰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지가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이 부분이 0,0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면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픽셀의 값을 갖고 와가지고 쓴다,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미러드 리핏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반복을 하긴 하는데 미러링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좌우로 뒤집어서 이쪽에 붙이고 좌우로 뒤집어서 이쪽으로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패턴도 패턴인데 이렇게 두 번째로 이거를 이용하는 이유는 여기에 CM이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그냥 반복을 하면은 이런 부분에 경계 부분이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경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미러링을 하면은 경계가 어쨌든 그냥 반복된 패턴 같은 형태가 될 뿐이지 그 경계가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러드 리핏을 하면은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반복을 시키니까는 CM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 네, 그런 형태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램프 엣지, 이거를 아마도 제일 많이 쓰는데,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0.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픽셀 값을 갖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죠. 예, 0,0에 있는 픽셀 값을 그냥 가져다 쓰는 게 요 클램프 엣지. 만약에 여기 뭐 마이너스 0.5, 0.5다 그러면 여기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이미지상의 픽셀은 여기죠. 예, 0,0.5 여기 있는 픽셀을 그냥 갖다 쓴다.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이드 부분은, 예, 그 상하 좌우의 사이드 부분은 이렇게 이미지의 맨 끝에 픽셀을 이렇게 길게 늘린 그런 줄무늬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양쪽 그 내 귀퉁이의 코너 부분의 컬러는 이렇게 단색 사각형이 되는 거죠. 네, 어차피 이 코너의 모든 부분에 제일 가까운 지점은 여기일 거니까요. 네. 그리고 클램프 바더는 뭐냐면은 이 경계 쪽의 컬러를 우리가 하나를 정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0,0에서 1,1 사이를 벗어난 어떤 좌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우리가 지정해 놨었던 그 외부 경계 컬러, 지금은 어두운 파란색을 쓰고 있는데 그 어두운 파란색으로 입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이것도 블렌더에서 한번 봅시다. 블렌더에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그 처리를 하는지. 네, 지금 여기 여기 만약에 이거 컬러를 여기 요 부분의 점을 이쪽을 바깥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면 어때요? 반복이 더 많이 되고 있죠? 네,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블렌더에서는 리핏 되는 형태로, 네, 이 텍스처를 리핏 시키는 형태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 옵션이 어디 있냐면 여기 리핏 여기 있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클립 이런 걸 쓰면, 네, 지금 요 이미지가 요 이미지 쪽만 나오고 나머지는 뭔가 단색의 무언가로 나오는 게 보이고, 그리고 확장, 네, 클램프 엣지 형태가 되는 거죠. 여기 끄트머리의 픽셀 값을 그대로 연결해 가지고 그 값을 쓴다, 이런 형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네, 그렇게 세 개가 있네요. 익스텐드, 네, 익스텐드,
그리고 클립, 예, 익스텐드가 지금 클램프 엣지고, 클립은 보더 컬러고, 그리고 리핏, 이것이 지금 그냥 리핏이랑 똑같고, 기본으로 지금 리핏을 쓰고 있는데요. 네, 이런 형태로 텍스처 좌표가 꼭 0,0과 1,1 사이가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0,0에서 1 사이에 그 텍스처 코디네이트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은,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픽셀 값을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네 가지를 봤습니다. 네, 텍스처 좌표 값을 처리하는 옵션, 래핑 옵션을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필터링 옵션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텍스처를 사용할 이미지의 크기가 화면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에 처리하는 옵션.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게 만약에 내가 이렇게 그 텍스처를 쓰려고 하는 이 텍스처의 사이즈가 512 x 512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체크무늬 텍스처는 가로 512, 세로 512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3D 공간에서는 뭐 이렇게 축소가 돼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고, 엄청 확대해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픽셀의 값을 갖고 왔을 때 어떤 식으로 그 보여줄 건가 하는 거를 옵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좀 뿌옇잖아요, 그죠? 여기 살짝 뿌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필터링 옵션을 리니어 옵션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옵션에 리니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거를 클로지스트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딱 이렇게 경계 값이 이렇게 딱 보이죠. 바꿔 말하면은 이거는 깍두기가 딱 보이는 겁니다. 깍두기가. 제가 여기에다가 입히는 텍스처를 지금 이 체크무늬 텍스처 말고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었던 바로 그 텍스처를 이용을 해볼게요. 요 대신에 문서에 워크에 CG에 오픈젤 이그젬플에 이미지에 월,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여기는 입혀졌네요. 이쪽이 안 바뀐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 여기 이미지를 바꾸고 싶습니다. 여기 있다. 네. 네, 이렇게.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픽셀이, 네, 보이세요? 여기 깍두기가 막 생기는 거? 네, 이게 확대를 했을 때 이거를 어떤 색상을 입힐 건지를 이 이미지에서 그냥 그대로 제일 가까운 색상을 하나 딱 뽑아가지고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깍두기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리니어 옵션으로 바꾸면은 그거를 좀 흐리멍텅하지만 어쨌든 나름 부드럽게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보관을 해가지고 중간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막 축소를 하면은 잘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역시 약간 희뿌옇게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고 있어요. 요런 옵션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크게 리니어 옵션이랑 그리고 클로지스트 두 개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오픈젤에서는 어떤 용어로 쓰냐면은 클로지스트 대신에 니어리스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클로지스트 픽셀 혹은 니어리스트 네이버,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텍스처 좌표 값에서 가장 가까운 픽셀 값을 사용하는 방식을 니어리스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텍스처 좌표 값 주변 4개의 픽셀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그러니까는 이중 선형 보관이라고 그러죠. 그 선형 보관을 통해서 컬러 값을 섞어가지고 약간 부드럽게 뽑아내는 거를 리니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토샵을 이용을 했을 때 이미지 리사이징을 해보셨으면은 거기에 옵션으로 분명히 이 용어들을 보셨을 거예요. 네. 니어리스트 네이버와 바이리니어와 바이큐빅,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지 리사이징을 했을 때 리사이징 된 후에 퀄리티가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큰 이미지를 작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작은 이미지를 크게 만든다든지 하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포토샵에서도 쓰고 있는 그런 테크닉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니어리스트 네이버 방식으로 픽셀 값을 갖고 온다, 내가
딱 이 가운데 지점에서의 픽셀 값을 딱 갖고 온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그 값을 쓰면 되는데, 이렇게 이 픽셀 사이에 애매한 부분에서의 컬러를 갖고 온다 그러면은 이 네 개의 색상을 섞을 거냐 아니면은 제일 가까운 걸 쓸 거냐 하는 거죠. 만약에 리얼리스트 옵션을 쓰면 제일 가까운 컬러를 이렇게 갖고 와서 붙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블렌더에서 보셨었던 것처럼 깍두기 모양 같은 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색상을 섞는다 그러면 이 네 개를 이 여기에 있는 위치에 따라서 네 개를 섞는 그런 겁니다. 섞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까지는 커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리얼리스트 네이버를 이용했을 때와 리니어 그 필터링을 이용했을 때 그 퀄리티의 차이를 보시면은, 리얼리스트 네이버를 썼을 때는 이렇게 깍두기가 지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 깔끔한 형태로 나오고, 그 다음에 리니어를 썼을 때 이렇게 조금 흐리멍텅하긴 하지만 어쨌든 부드러운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오픈GL에서 이 텍스처를 사용하는 과정을 일단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 실습에 들어갈 건데요. 일단 오픈GL에서는 다른 뭐 우리가 쉐이더는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버텍스 버퍼나 아니면은 버텍스 레이아웃, 여기 오픈GL 용어에서는 버텍스 어레이 오브젝트라고 불렀었죠. 그런 것처럼 일단 오브젝트를 생성을 해야 돼요. 텍스처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gl bind texture라는 함수가 또 있겠죠. 뭐 gl bind buffer나 아니면은 gl bind vertex array나 뭐 그런 함수처럼, 네, 바인딩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래핑, 필터링 옵션을 먼저 세팅을 합니다. 방금 전에 그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래핑 같은 경우에는 리핏 아니면은 클램 투 엣지 아니면은 뭐 네, 그 보더 컬러 아니면은 미러드 리핏 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 그리고 필터링 옵션에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할 건지 아니면은 리얼리스트 네이버 컬러를 쓸 건지, 이렇게 두 가지 옵션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텍스처 이미지를 실제로 GPU에서 사용하려면은 그 이미지 데이터가 GPU 메모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GPU 메모리에다가 이미지를 복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데이터를 GPU 메모리에 복사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쉐이더 프로그램이 바인딩이 됐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gl use 프로그램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프로그램 바인딩을 먼저 했었죠.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림을 그릴 거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바인딩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텍스처를 유니폼 형태로 프로그램에다가 전달을 합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제 영상으로 넘어가서 계속 해보시죠.